제가 나이로는 바나바 된 지가 한 5년 지난 것 같은데 처음 바나바 모임에 참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박사는 신경과학이 제 전공 박사고요. 이 제목 자체는 한 3개월 전에 우리 장 형제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그냥 건성으로 그러겠다고 했다가 이제 그냥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고요. 제목이 이제 50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50대가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공부를 좀 하다가 보니까 50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강의 시간이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2시간을 다 써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는 못 하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하고 한 20분 그 질문을 좀 받고 하는데 뭐 질문할 건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어디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질문은 아마 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슬라이드는 19장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1분씩 해가지고 한 20분이면 되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시간을 끌어볼게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이렇게 잡아보고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50대에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상식 이런 타이틀로 우리 바나반에서 이제 부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50대에 놓치지 말아야 할 건강상식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를 찾아봤더니 짜집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아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인 의학적인 건 아는 게 있었지만 보다 보니까 식품영양학 좀 이런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찾아볼 만한 건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그냥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0대에 들어서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시기에 폐경이 시작된다. 40대와는 확연히 다른 신체 변화를 겪는 시기다. 이게 50대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특히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50대에 건강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과 장수의 열쇠가 될 수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보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부터 건강을 위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50대 이상의 중장년이 모두 해당이 되고 60대라도 지금 시작하면 건강상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이게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될 건데요. 한 카테고리는 한 7개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 관리 이런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건강에 좋은 천연 식품을 섭취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각종 장기는 고도로 가공된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의 섭취로 인한 요구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 밑줄 친 고도로 가공된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섭취하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50대에 더 심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50대에는 되도록이면 천연식품을 기반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마지막 보면 뭐 식품 라벨을 뭐 꼼꼼히 시작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이 이런 건데 이걸 A, B, C로 또 나눠본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복합 탄수화물 및 채소 과일을 드시자. 그래서 현미, 귀리, 뭐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지속 에너지 공급과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채소, 과일을 섭취. 이게 무지개 식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지개 식단 이따 찾아봤거든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섭취로 항산화 효과와 심내혈관 보호가 가능하며 비타민, 미네랄 섭취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 및 채소, 과일을 먹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및 칼슘을 보충해라. 50대 이후에 근육량 감소가 빨라지므로 단백질은 하루 70에서 100g 섭취가 권장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근력 저하를 막고 뼈 건강을 하려면 생선, 닭고기, 콩, 유제품 등과 같은 고단백 식품과 칼슘, 비타민 D가 많은 식품 섭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짠 거죠. 그 다음에 단 거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자 이런 얘기고요. 나트륨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률을 높이므로 소금,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허브, 향신료로 맛을 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분이 많은 음료 대신 물과 그러니까 당이 적은 그런 차를 선택하는 것이 체중,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무지개 식단이라는 얘기가 있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무지개 식단을. 이제 무지개 식단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기 아시는 우리 자매님 계시는 것 같아요. 막 웃고 계시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파이토케미칼이 뭐냐. 그랬더니 파이토가 식물성이래요. 그 다음에 케미칼이 화학이라는 얘기고요. 이거 나 안 보인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몸에 필수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게. 그래서 항산화를 작용하고 무슨 이런 얘기, 항산화 작용과 이런 작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성산소 얘기가 이게 나쁜 건데 이게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크게 못 보거나? 이제 이거 뭐 누르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누르면 커져? 근데 읽어야 커졌다. 맞죠? 이걸로 할게요. 왜요? 응? 무지개 벌써 나면 안 되는데? 무지개 벌써 나면 안 되고요. 확대? 이거? 되게 어렵다. 이렇게 되죠? 이거 맞죠? 여기 파이토케미칼 얘기 나왔고요. 아까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식물성 얘기했고 화학이다.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식물의 독특한 맛, 향, 색깔을 부여해 각각의 음식 고유의 개성을 나타내주고 건강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 면역 기능, 해독 작용을 강화시켜주고 노화의 지연, 그 다음에 세포의 산화 손상, 암세포 성장 속도 이런 걸 감소시키는 이런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대요. 카로티노이드, 이소플라빈.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레몬, 오렌지, 당근, 감 이런 거 있고요. 두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요. 무지개 식단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지개 식단이 뭐냐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해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는 식단이다. 각 색깔은 특정 파이토케미칼과 비타민을 함유해 건강 증진에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빠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은 토마토, 딸기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고 주황색은 당근, 고구마인데 시력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고 노란색은 바나나, 레몬인데 면역력 증진과 콜라겐 생성 지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브로콜리, 시금치, 항암 및 소화 촉진 작용. 파란색, 보라색은 블루베리, 자두, 항산화 및 뇌기능 개선에.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 블루베리, 자두 이런 얘기고요. 흰색, 갈색은 양파, 마늘, 항염증 및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러고요. 실천 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4에서 5컵 분량의 다양한 색깔 식품을 섭취해 영양 균형을 유지하라. 껍질째 섭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와 복숭아 같은 거. 그 다음에 조리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사용해서
뭐 이거를 리코펜 흡수율을 높여라 이런 얘기고, 토마토 예를 들면, 그래서 이 식단은 만성질환 예방, 노화지연, 면역력 강화 효과적이며 식탁을 다채롭게 꾸며 즐거움도 더한다 이러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이거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뭐 잘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무지개 식단으로 한 것 같아요. 무지개 식단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쭉 봤는데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자매한테 좀 보여줘서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길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과 생활 이런 건데, 제대로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균형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보면 주당 일주에 최소 150에서 30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해라. 여기서 이제 유산소 운동이란 걷기, 수영, 뭐 자전거를 얘기하는 거고, 주 2회 근력 운동이 권장이 된다. 주 2회. 그 다음에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은 뼈 밀도 감소와 낙상 위험을 줄이며, 균형 운동, 이제 요가 뭐 이런 것들, 태국어는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운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뇌 건강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중력, 균형, 인지 자극이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은 낙상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탁월하다. 그래서 이제 퍼즐, 댄스, 그룹 운동 등 두뇌, 신체 동시 자극을 권장한다. 이게 또 뒤에 또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이걸 조금 이제 뭐 다른 또 슬라이드 같은 내용들을 제가 넣은 거고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적당한 이상의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이는 심장병, 암, 인지기능 저하, 기동성 문제, 비만 등의 발생 위험을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저항 운동이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특히 유용하다 이런 얘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하라는 얘기죠. 안전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덤벨이나 역기 등을 들어 올리면 낙상을 예방하고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향상시키며 뇌 건강에 기여하고 건강한 호르몬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플랭크나 복부 크런치 및 기타 근육 강화 운동도 비슷한 이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플랭크가 이런 거래요. 이거 아마 아시는데,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대표하는 건데, 아래 팔 전환을 발가락을 지지하며 몸을 띄우고, 머리는 젖히지 않고 턱을 뒤로 당기고, 엉덩이 근육에 힘주고, 발끝을 바닥에 붙이고, 이런 자세가 플랭크의 올바른 자세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런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크런치가 윗몸 일으키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고요. 2분의 1 윗몸 일으키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각도를 들어 올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상복부의 대표적인 복근 운동이고, 윗몸 일으키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체를 바닥에서 완전히 들어 올리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최대한 배의 힘으로 상체를 올리자. 뭐 이런 두 가지 운동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운동 전후로 몸풀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운동 전후에 몸을 푸는 가벼운 운동을 건너뛰면 50대 이후에는 부상에 취약해질 수 있다. 얘를 이제 이게 어떤 거랑 비유하냐면, 겨울 동안에 주최단차에 시동을 걸고 예열하지 않고 바로 달리면 안 되는 원리와도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체 활동 전에 몇 분 동안 몸을 풀면 혈액이 흐르고 근육과 관절에서 곧 활동하는 것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워밍업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차가운 근육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부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워밍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워밍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전에 빠르게 걷기, 줄넘기 또는 팔벌려 뛰기 같은 저강도 운동을 5분 정도 하라고 권장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규칙적인 운동으로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다 하고 나서 몸을 푸는 가벼운 운동이 꼭 필요하다. 이걸 쿨다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점차 휴식 속도로 돌아가고 회복을 촉진하기 때문에 워밍업만큼 중요한 게 쿨다운이다. 그리고 쿨다운 후에 다시 스트레칭을 하면 뭉친 근육을 풀고 유연성을 향상시켜 다음 운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 전으로 몸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면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면역, 체중, 집중력 유지에 필요하다. 수면 부족이 있으면 심혈관, 인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위생 관리를 해라. 규칙적인 기상, 취침 시간, 전자기기 자제, 조명 차단 등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병, 암, 당뇨병, 우울증을 포함한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하루 종일 최상의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했는데, 뭐 모든 팀과 스포츠에서 최고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피로를 줄인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회복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정기검진, 조기 발견이 열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50대에는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기로입니다. 다음 검사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매년 검사, 암 검사 같은 경우 있습니다. 암 검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50대에 들어서면 검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이유고, 45세 이상의 대장암, 여성 같은 경우는 유방암, 자궁경부암, 남성의 전립선암 검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을 매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고혈압이 있다면 얘는 심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콩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콩팥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밀도 측정, 폐경 이후의 여성들 골밀도 측정, 그 다음에 눈 검사, 치과 검사, 뭐 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그다음에 우울증, 인지저하, 여부푸함,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 얘기인데요. 뭐 암 검사가 뭐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혈액, 콜레스테롤, 혈당 이런 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신 건강 하고 사회적 건강, 이런데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명상, 심호흡, 취미생활, 친구 모임 참여는 정서적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뇌 활동과 활발한 사회 활동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뇌와 신체를 모두 필요로 하는 활동,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필요로 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뇌 건강이 개선되고 스트레스가 관리되며 낙상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더 높고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 가족, 친구, 지역 모임은 특히 인지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거나 외로움은 비만, 신체 활동 부족,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동등하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치매 위험이 약 50% 이상 증가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고, 50대 이후 흡연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술은 남성 하루 2잔, 여성 1잔으로 제한하고 음주 후 회복기에 식수,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므로 금연, 절주가 필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이 이제 뭐 피부 노화, 암 예방에 중요하므로 외출할 때 선크림 사용하고 보호복을 착용이 권장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에 갖기, 이게 마지막인 것 같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허리에 특히 더 많은 통증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50대에 접어들었을 때 자세를 평가하고 필요한 변화를 줄 것을 권장한다. 그래서 허리 통증은 잘못된 자세와 약한 복부 근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대요. 그래서 특정 부위를 표적으로 삼고 강화하는 것은 통증을 완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발병을 피하는 데 중요하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들은 앉거나 서 있거나 걸을 때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라고 조언을 한다.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는 거 연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우리 몸이 유지하는 데 익숙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고,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통하면 결국 자연스러워질 거다. 이럽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손을 허벅지에 얹고 어깨의 긴장을 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깨를 뒤로 당기고 어깨뼈에 힘을 준 뒤 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해 보시래요. 이상해. 예. 결국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매일 3, 4번씩 반복을 해보시라.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자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양, 운동, 수면, 검진, 정신사회, 습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여기 50대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 식단, 운동, 수면, 정기검진, 정신사회 건강, 생활습관을 챙기면 더 오랜 시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딱 20분 했네요. 40분 하려고 그랬는데 길게 할 수가 없네. 네, 일단 제목이 이거여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이제 제가 원래 강의할 때 저 질문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